염라대왕께서 어르신을 뵙고자 합니다. 그러니 어서 채비를. 딱 거기까지 들은 증조모께서는 이부자리 옆에 있던 효자손으로 그놈을 계속 후려쳤다고 합니다. 어르신, 전 사람이 아니고요. 저 저승사자네. 요번에 그 캐데헌 K-팝 데몬 헌터스 그거 유행해가지고 좀 뒤늦게나마 저승사자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괴담들 상당히 재밌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저승사자 만난 이야기입니다. 1화. 오늘 낮에 밑에 있던 저승사자 글을 보고 문득 옛 일이 떠올라 몇 자 흩날려 봅니다. 올해 28으로 28이란 삶을 살면서 저승사자를 딱 2번 봤습니다. 공교롭게도 2번 모두 감기로 고생할 때였습니다. 처음 제가 저승사자를 본 날은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입학기간 사이의 시기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잔병치레가 잦았던 저는 그때도 매우 친숙하기 그지없는 감기를 가슴속 깊숙이 품에 안고 골골거리고 있었는데 해열제도, 주사도, 약도 딱 그때뿐 38도, 39도를 리드미컬하게 오가는 열과 편도선염으로 인해 미음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설탕물만 겨우 몇 모금 먹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독 약효가 잘 받아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에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 라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꿈에선 전 아주 낯선 장소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옛 사극에서 표현하는 조선시대의 한 마을과 같은 장소였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마을 이곳저곳에 금덩어리가 정확히는 황금색 덩어리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마을 이곳저곳에 금덩어리가 놓여져 있음에도 사람들이 아무도 금을 신경 쓰지 않는 걸 보고 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이라고 생각이 나자 새삼 호기심이 생겨 마을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마을 외곽에 커다란 강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은 정말 넓었습니다. 거진 한강 정도의 폭이었는데 깊이는 겨우 발목에서 약간 더 위로 올라오는 정도로 매우 얕았습니다. 헌데 강 건너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의자에 앉은 채로 사진을 찍으려 하고 있었는데 사진기를 조작하던 사진기사분이 사진기를 조작하다 말고 저를 보더니 손님 빨리 오시오. 자리가 딱 하나 남았소. 어서 와서 사진 한 장 찍으시오. 라고 하며 저를 계속 불렀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저 사진은 꼭 찍어야 돼 라고 생각했고 거침없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한 3분지 2 정도 건넜을까? 갑자기 누군가 뒤통수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꿈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은 제법, 매우 컸고 전 뒤를 돌아 저를 때린 사람을 찾았습니다. 제 뒤에는 정말 옛 조선시대 사진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하얀 도포자락을 입으시고 수염을 명치까지 기르신 한 할아버지께서 매우 화나신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고얀 놈! 네 놈이 얘가 어디라고 왔느냐? 당장 돌아가지 못할까? 불효막심한 녀석 같으니! 라고 하시며 저를 계속 때리시는 겁니다. 정말 그곳에 있으면 그 할아버지가 저를 계속 때릴 듯 싶어 다시 발길을 돌려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쯤 건넜을까? 갑자기 오른 발목이 누군가가 잡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그 순간 귓가에 사진기사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저의 바로 옆에서 말하는 듯이 가깝게 들렸습니다. 손님, 한 자리가 남았는데 손님 자리입니다. 꼭 사진 찍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 온몸에 소름이 돌면서 이게 보통 꿈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발을 움직이려 했지만 움직이기는커녕 점점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사진을 찍을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강 바닥에 제법 날카로워 보이는 돌이 보이길래 그 돌을 집어 제 오른 발목을 찍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맞을 땐 정말 너무 아팠는데 제 발목을 돌로 찍을 때는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더군요. 몇 번 돌로 찍으니 제 발목이 결국 잘려나갔고 남은 한쪽 발로 필사적으로 움직여 처음 왔던 곳으로 도착하고 나서야 잠에서 깼는데 어머니께서 혼비백산한 얼굴로 괜찮님? 정신 들어?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라고 하시길래 왜 그러냐고 물으니
제가 잠들고 나서 저녁 준비를 마치신 어머니께서 저를 깨워 저녁을 같이 먹으려 했는데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고 숨을 너무 약하게 쉬길래 큰일 났나 싶어 놀라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 두 분이서 네가 요단강을 건너다가 돌아왔구나 하시더군요. 지금도 그 꿈에서 제가 돌로 잘라낸 오른 발목은 그때부터 유난히 잘 삐던가 멍이 잘 생기는 등 상태가 영 안 좋아졌습니다. 여기까지가 1화였는데요. 뭐랄까 재밌네요. 그러니까 저승사자를 딱 봤다기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 내 할머니가 막 봉고차를 타려고 해.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봉고차에 태우려고 해. 그걸 막았더니 할머니가 살아났다. 이런 썰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약간 그거에 좀 재밌는 버전 느낌? 사진을 찍으면 이제 삼도천을 건넌다라는 그 말이 재밌는 연출인 것 같아요. 저런 건 사귀 같다? 아, 저승사자가 아니라 저승사자인 척하는 그냥 사람들 죽이는 그냥 귀신이다 이 얘기신 건가? 사귀? 저승사자는 공귀인가요? 자, 아무튼 1화 재밌게 읽었고요. 2화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02년 월드컵이 한국 축구 역사상 유례없는 영광을 이루어낸 지 6개월 후인 차가운 겨울. 예, 편도선염이 또다시 조용히 지내던 절 덮쳐버렸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에 얌전한 편도선염과는 달리 굉장히 적극적이고 격정적인 녀석으로 열이, 해열제, 주사, 병원 처방약을 먹어도 39도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아 미음은커녕 설탕물만이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어느 날 새벽 뜬금없이 고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 어라? 열이 내렸나? 싶어 주무시던 어머니를 부득이하게 깨워서 체온계로 체온을 쟀습니다. 체온계를 꺼내신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눈이 커지시더니 마치 못 볼 걸 본 듯이 두 눈을 크게 깜빡이시다가 기어코 방에 불을 켜시더니 다시 체온계를 보시더니 여보 일어나 빨리 애 죽어 애 죽는다고 라고 사자후를 내뿜으며 안방으로 뛰어가셨고 곧 전 뭐가 뭔지도 모르게 부모님의 도움으로 옷을 갈아입고 집 앞에 있는 차에 탔습니다. 어머니는 연신 여보 얼른 응급실 애 죽어 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저를 부르시며 절대 눈 감지 마라이 정신 차려 자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도 못해 전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느꼈지만 조금만 더 가면 응급실이란 말에 억지로 참았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내린 전 어머니와 함께 천천히 걸어서 응급실로 들어갔고 하필 그때 저 말고도 사람이 많아 어머니께서 접수를 하는 동안 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간호사가 체온계를 이용하여 체온을 확인하더니 조금 전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곧 선생님 위급 환자예요 선생님 하며 뛰어갔고 곧 어머니와 간호사의 행동을 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오더니 오늘이 며칠이죠? 여기 어딘지 아세요? 이름과 나이는 기억하십니까? 같은 질문을 했고 전 뭐지? 이 의사 뭐지? 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다 답변을 했고 의사는 의사생활 10년 만에 체온이 41도가 넘는 환자가 의식 차린 상태로 온 건 처음 봅니다 라고 했고 그제야 전 어머니와 간호사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은 간단한 링거와 해열제 주사였습니다만 이 해열제가 원액이라고 하더군요. 맨정신으로는 마이신 원액은 아파서 못 맞는다고 하던데 당시에 전 참을 만큼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30분 단위로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마이신 원액이 효과가 있었는지 다시금 전 잠이 솔솔 오기 시작했고 어느새라고 할 수도 없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에 들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검은 도포 자락에 검은 갓을 쓰고 하얗게 엄청 과하게 도자기 피부를 자랑하는 사람 2명과 한 명의 삼배 옷을 입고 있는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순간 저승사자인가? 이번엔 진짜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승사자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증조할머니와 주변 어르신들 그리고 TV에서 듣고 본 것처럼 자, 시간이 되었다. 가자. 이제 시간이 없네. 먼 길 가야 하니 어여 가세. 같은 말은 전혀 하지 않고 계속 낡은 책자만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자로 적혀 있었는데 그 책에
날생이라는 그 한자 한 글자만 보였는데 전 저게 말로만 듣던 사람 명줄 기록한 책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아니나 다를까 책을 살피던 저승사자 반대편에 있던 저승사자가 저를 보더니 오호, 넌 우리가 보이는구나.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를 전에 보았던가 아니면 저승 문턱까지 갔다 왔음에 분명하구나 라고 하며 씩 웃었는데 그 웃음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전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두 눈만 깜빡이며 그저 저승사자들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이상하게 몸이 움직여지지 않더군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책을 뒤적이던 저승사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 아이 명부에 있기는 있는데 날짜가 지났는데 오늘 데려갈 수는 없겠어. 일단 돌아가서 다시 날짜 받아야겠네 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저승사자는 예전에 저승에 와야 될 아이가 조상덕에 다시 살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이 아이인가 보구만. 날짜가 지났다니 그냥 가야지 라고 하더니 저를 다시 보고는 아이야, 네가 조상덕이 있어 생을 이어가는구나. 나중에 보자꾸나 하고는 삼배옷 할아버지를 데리고는 응급실 문을 그대로 통과하며 사라졌고, 그 순간 어머니가 일어났니? 몸은 어떠니? 라고 물으셨고,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움직여지자 전 어머니한테 엄마, 이 주변에 오늘 죽은 사람 있어? 여기 병원에서 라고 물었고, 어머니는 당연하게도 무슨 소리니 하시기에 저승사자 본 이야기를 했고, 저승사자랑 같이 있던 삼배옷 입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설명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께서는 응급실 밖으로 나갔다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설명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 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이 오늘 끝이 났어. 아마 네가 본 할아버지가 그분일 듯 싶구나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긴장이 확 풀어지더니 다시금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 감기는 말짱하게 나았습니다. 아, 참고로 놀라실 듯하여 저승사자가 저에게 한 명줄 얘기는 어머니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에필로그가 있네요. 그 일이 있고 5년 뒤인 07년 초에 온 가족이 새해 점을 보기 위해 용암무당, 예전에 케이블에서 자주 보이던 그 무당입니다. 아무튼 그 용암무당에게 갔는데 아버지, 어머니 점을 보고 제 차례가 왔는데 저를 한번 보더니 무당분께서 얼굴을 한번 찌푸리시더니 저에게 처승 구경 갔다 왔구만. 그것도 2번이나 하길래 저와 가족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에는 통상적인 얘기를 해주더니 대뜸 어머니와 아버지를 나가 있으라고 하고 두 분이 나가자 저에게 애초에 갔어야 할 혼이 조상덕에 다시 내려와 명이 바뀌었으니 쉽게 죽진 않겠구나. 허나 요단강을 건넜다가 오고 저승사자를 봤으니 이젠 남들과 다른 게 귀기와 요기를 느끼게 되었으니 다른 이와는 다른 경험을 다소 하게 될 것이야. 조상덕의 큰 화는 면하겠으나 허허 마음 단단히 잡아야 할 것이야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그날 2002년 이후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자주 보는 건 아니고 컨디션이 극단적으로 좋거나 극단적으로 안 좋을 경우에 한해서이지만요. 다음에는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저승사자 KO 시킨 사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번째 이야기였는데요. 죽자마자 바로 데려가는 게 아닌 건가? 장례식장 3일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저승사자들이 자 가자 하고 이제 데려가는 건가? 죽었어야 됐는데 조상덕에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그 이후로는 명줄이 길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네요. 뭔가 그런 것 같아. 캐치 테이블 번호표 뽑고 죽을 때가 됐는데 조상덕에 그게 캔슬이 돼가지고 다시 줄을 서는 그런 느낌인 건가? 아무튼 여기까지 2번째 이야기였고요. 재밌었고 이거 너무 기대되죠.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저승사자 KO 시킨 사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상당히 재밌으니까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 이야기입니다. 증조모께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나이가 백수였다고 합니다. 99세 말이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밭일, 논일 다 혼자서 전부 다 하셨다고 하며 평소에도 농사를 짓다가 뱀이 나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맨손으로 잡아다가 산속에 휙휙 던지셨을 정도로 기가 세셨고 정정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 말로는 봄철 나무를 캐시러 갔다 오시면 항상 반쯤 기절해 있는 뱀 2~3마리가 있을 정도로 여장군의 기세가 넘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증조모께서 100년 전에 태어나셨다면 외놈들이 강원도에는 목숨이 아까워 안 들어왔을 거라고도 하시더군요. 그러던 어느 명절 때 증조 할머니께서 화를 내시면서 아니 이 육실알 다 갈아버릴 녀석들이 응? 명절 대바람부터 못된 장난을 쳐? 잡아다가 육실을 해도 모자랄 것들 이라고 말하시며 명절 대바람부터 황소를 잡아드실 만큼 화를 내시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려 여쭙자 말씀하시기를 간밤에 곤히 자고 있는데 언놈이 어르신 일어나시지요. 어르신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며 깨우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 검은색 도포자락을 입고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증조모께서는 이 미친놈은 누구고 싶어 한참을 보니 그놈이 어르신 이제 가시지요. 갈 길이 멉니다 라고 말했고 증조모께서는 어디를 가? 어? 내 집이 여긴데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놈이 말하길 염라대왕께서 어르신을 뵙고자 합니다. 그러니 어서 채비를. 딱 거기까지 들은 증조모께서는 냅다 일어나셔서는 그놈의 뺨을 후려치고는 이 야발놈이 내가 나이가 마을에서 제일 많다만 장난을 쳐도 정도가 있지. 뭐? 염라대왕? 확 고추를 막 해가지고 막 보내줄까? 어? 어느 년놈이야 니놈 부모란 새끼는 어? 하시며 이부자리 옆에 있던 효자손으로 그놈을 계속 후려쳤다고 합니다. 얼떨결에 맞은 그놈은 연신 어르신 전 사람이 아니고요. 저 저승사자네. 비명과 말을 동시에 내뱉었고 증조모는 저승사자란 말에 더욱 격분하셔서 효자손이 부러질 때까지 참고로 당시 증조모께서 쓰시는 효자손은 오동나무였다고 합니다. 증조모님이 효자손이 부러질 때까지 후려치자 증조모님께서도 잠시 숨을 고르시려고 손길을 거두자 그놈이 찌그러진 갓을 집어들고는 불이 나게 달아났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부모님이 증조모님의 방을 살펴보니 효자손이 처참하게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내내 부모님은 증조모로부터 장난질한 게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들으셨고 그때마다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못 믿어오셨는지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오시더니 증조모께서 하시는 말이 아이고야 진짜 저승사자였나 보구나. 날 데리러 온 것 같은데 감히 저승사자 따위가 날 데려가려고? 어림도 없지. 염라대왕이 와서 모셔가면 모를까 하시고는 그날 저녁에 막걸리 주전자를 전과 함께 드시고는 그대로 주무셨습니다. 이렇게 일이 마무리될 듯 싶었는데 이것이 저승사자 대 증조모님의 시작이었습니다. 두둥. 이번엔 삼촌에게 들은 2차전입니다. 1차 대결이 증조모님의 압도적인 KO 승이 있고 몇 개월 뒤 증조모님의 꿈에 또다시 그때의 그놈이 왔더랍니다. 어르신, 이제 제가 진짜 저승사자인 거 아시죠? 이젠 가시죠. 하며 증조모의 눈치를 살살 보더랍니다. 그러자 증조모께서는 조용히 옆에 놓여진 부직갱이, 연탄 집을 때 쓰는 바로 그 부직갱이를 움켜쥐시고는 네 이놈이 제정신이 아니니 여기를 또 왔구나. 어? 어디 이건 부러지지도 않을 테니 또 맞아 볼텨? 라고 하자 그놈이 얼른 방 밖으로 나가더니 어느 천지에 저승 가기를 원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허나 사람이 나고 죽는 건 하늘이 정한 이치요. 이승과 저승의 순리이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저와 함께 가시지요 어르신. 예? 그리고 어느 누가 저승사자를 그렇게 쥐잡듯 때린단 말입니까? 하며 소리를 지르며 증조모의 화를 살살 긁더랍니다. 그걸 보고는 증조모께서는 네 이놈이 날 화나게 해서 방 밖으로 나가면 데려가려는 것 같은데 90을 넘게 살면서 5만 가지 일들을 다 봤다. 일제시대에도 내 집에 외놈 그림자도 안 비쳤거늘 니깟 놈에게 내가 당할 것 같느냐? 자신 있으면 네가 들어와. 자신 있으면 맞다이로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시며 호롱불을 냅다 집어 던지며 말싸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벽에 수탉이 울자 저승사자는 다음에는 기필코 모시고 갈 것이니 그동안 주변 정리 잘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하며 훌쩍 집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승사자 대 증조모의 대결 2차전도 증조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증조모님께서 1차전, 2차전의 승리를 주변 친인척에게 말을 했지만
그 누구도 믿지 않고 그저 나이가 있으시니 슬슬 기력이 쇠해지신 게지 라고 말았답니다. 그러다가 2차전 승리 이후 얼마 뒤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명절날이라 친척들이 모여 있었는데 증조모께서는 늘 새벽 5시 반이면 기상하셨다고 합니다. 증조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던 친척들의 놀란 소리가 들려 다들 가보니 증조모님 방이 엉망진창이 돼 있고 증조모께서는 무언가를 꼭 손에 쥐고 계시더랍니다. 혹여나 잘못되신 건 아닐까 싶어 서둘러 증조모님을 깨우니 별일 아니다 라고 하시며 손에 꼭 쥐신 걸 친척들 앞에 던지시며 하신 말이 년놈들아 니들이 그렇게 못 믿길래 이번엔 그놈 저고리를 잡아 뜯어왔다 라고 하셨답니다. 던지신 물건의 정체는 한복의 저고리 자락이었습니다. 색은 당연히 검은색이었다고 합니다. 일이 어떻게 된 것인고 하니 증조모께서 잠을 자고 계셨는데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 자리에서 일어나 자연스레 부직갱이를 손에 쥐시고는 방문을 열자 마당에 오색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있고 너무나 곱고 이쁜 꽃가마와 가마꾼 그리고 1차전, 2차전에서 압도적으로 패배의 쓴잔을 마신 그놈이 있더랍니다. 그놈이 증조모를 보더니 어르신 이젠 제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어르신 모시려고 꽃가마까지 억지로 가져왔습니다.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타시고 편안하게 가시죠 어르신 하더랍니다. 그 꽃가마가 얼마나 곱던지 증조모께선 순간 저걸 타고 가마라 하고 생각까지 하셨답니다. 그러나 증조모님 성정이 보통은 아니시라 내 2번에 걸쳐 아직 갈 수가 없다고 그리 일렀거늘 네 놈은 어찌 그리 미련하더냐? 응? 나 말고는 갈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시며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시자 그놈이 얼른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증조모님의 손을 잡아 채고는 어르신만 가시면 다 끝납니다. 제발 갑시다. 이젠 어쩔 수 없이 힘으로라도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억지로 일으켜 방 밖으로 끌고 가더랍니다. 이에 덜컥 겁이 나신 증조모께서는 갖은 욕을 다 하시며 부직갱이로 저승사자를 또다시 때렸고 저승사자도 더 이상은 안 되겠던지 증조모님께 덤벼들었고 둘은 그렇게 옥신각신 엎치락 뒤치락하며 몸싸움을 벌이셨고 이 와중에 증조모님께서 저승사자의 저고리자락을 뜯어내며 발로 방 밖으로 밀쳐냈다고 합니다. 반격은 했지만 또다시 얻어맞은 저승사자는 씩씩거리며 아 진짜 어르신 제가 이 이상 어떻게 해야 가시겠습니까? 빨리 가셔야 됩니다 하고 소리쳤고 증조모께서는 썩 꺼져라. 염라국 염라대왕이 와 모셔가기 전까지는 어림도 없어. 이놈아 내가 좀 바쁜 줄 아느냐? 오늘 내일 중으로 밭에 거름도 뿌려야 되고 소 우리의 여물도 채워야 되고 바빠서 안 돼 하시며 방문을 닫고는 혹 그놈이 또 들어올까 저어되어 문까지 걸어 잠그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척들은 방에 놓인 검은색 저고리자락을 보고는 당황해서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증조모께서는 정말로 농사일이 바빠서 저승 갈 시간이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제가 태어나기 1, 2년 전에 대뜸 친척분들에게 자신의 제사 준비를 하라고 하시고는 얼마 안 가 잠자듯 편안히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마 증조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라대왕이 모시고 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저도 친척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인지라 친척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혹은 매우 틀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황당을 넘어 당혹스러움까지 느꼈습니다. 어느 친척분께서는 증조모께서 저승사자의 앞니를 부러뜨렸다라고도 말하시더군요. 일찍이 저승사자라 함은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소름 끼치는 차가운 외모로 뭇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증조모께서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씩이나 저승사자와 싸워 일방적으로 때리셨다니. 친척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절 놀리시려고 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아닌 많은 친척분들이 이야기하시니 안 믿을 수도 없더군요. 저승사자를 때렸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저승사자 이야기는 완결이 되었는데요. 두서없이 지름신의 강림을 받아 쓴 글이라 어떻게 재미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저승사자 만난 이야기 시리즈였습니다.
방금은 또 그 세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할머니가 진짜 장군감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서양에 태어나셨으면 잔다르크가 되셨을 분이고, 한국에서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딱 그 성인이셨으면 한 공적을 이루셨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상당히 강직하고 대단하신 분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에는 진짜 염라대왕이 와가지고 딱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장님 데리고 와 해가지고 진짜 사장님 데리고 오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간 거지. 보통 기가 센 거 아니면 저승사자가 확시 말 들어 확시 하면서 그냥 데려갔을 거 아니야. 근데 이 할머니는 기가 워낙 세시니까 염라대왕까지 소환이 돼야 데려올 수 있는 그 정도의 클래스였다. 재밌었죠? 저승사자랑 이렇게 막 다투고 싸우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학시사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저승사자가 오면 한번 오지 말라고 해보세요. 예. 기존 세인 척 하면서 꺼지라고 하면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아닌가? 기 약한 사람이 그러면 천국 갈 거 지옥 가게 되고 이런 게 있나? 공무집행 방해잖아요, 그죠? 공무집행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중이 들어가가지고 지옥 갈 수도 있어. 까불면 안 되겠다. 이 할머니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베테랑이라서 이게 가능했던 거고, 그냥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같은 인간들은 저승사자한테 까불면 그냥 골로 갈 것 같아요. 까불지 맙시다. 저승사자 눈에는 전투력이 보여서 그런 거 안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스카우터가 이미 장착이 돼 있어요. 사신의 눈이네. 맞네. 데스노트에서도 그 사신들이 수명 얼마 남아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신들의 눈에 약간 저 사람의 전투력이 보이긴 하겠다, 사실. 그죠? 왜냐하면 영안이 트여 있을 거 아니에요, 저승사자면. 그러면 이제 영압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승사자는 무당도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저승사자 하겠죠. 웬만한 정도 아니면 못하겠지, 사실. 저 정도면 저승 특채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블리치 자라키 캠파치가 될 것 같은데, 할머니가 너무 세가지고. 처음에 염라님이 뵙자신다 잔씀 특채 맞는데 그러네. 저승사자가 처음에 올 때 염라대왕님이 뵙자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특채네, 특채. 캠파치 특채야. 이제 알았다. 바로 저승사자로 취직하셨을 듯? 저 할머니는 가서 뭐 할까요? 저승사자 교관. 진격의 거인 샤디스 교관처럼 무력을 좀 담당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옥에. 이 할머니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가 되실 수 있는 깝인 것 같아. 그죠? 그냥 본인이 염라야 염라야 친구 할래? 하면 염라가 허허허 당돌하구만, 좋아 친구 하지,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저승에서도 밭 가실 듯? 뭘 해도 되는 분이다. 이 글쓴이 분이 저승사자 만난 것보다 할머니가 저승사자 만난 게 진짜 너무 재밌었다. 그냥 이런 사람은 처음 봐. 이 할머니 뭐라 불러야 되지? 캠파치 할머니? 캠파치는 다 모르니까 저승충주맨썰 민원 저승 민원 할머니. 민원 할머니로 해야겠다. 저승 민원 할머니 재밌네요. 예,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승사자 만난 이야기였습니다. 재밌네요.